자, 저희 에퀴티 파트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뭐 어카운팅, 파이낸스, 뭐 DCF, 트레이딩 콤스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뤘는데요. 이제 에퀴티 파트 조금만 더 가면은 얼추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에퀴티 파트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조금 개념을 명확하게 하면 좋은 파트가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보통주, 그다음에 우선주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우선주의 정의 자체는 이거 네이버에서 그냥 그대로 정의를 그냥 따온 건데요. 정의 자체는 이래요. 이익 배당 및 자녀 재산의 분배 시 우대 조치를 받는 주식이 우선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 첫 번째로 보통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common shares, 우선주, 영어로 preferred shares, common shares, preferred shar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이익 배당에 대해서 권리가 이제 최우순이라는 거죠. 우리 손익계산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매출액 맨 위에서 이제 회사가 돈을 벌면은 뭐 콕스에서 원가도 나가고 SG&A에서 인건비도 나가고 마케팅 비용도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그럼 되죠. 영업이익에서 그 다음 뭐 나가죠?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나가는 거죠. 이자 비용이 나가고 뭐 기타 비용 같은 것들 떼고, 그 다음에 세금도 떼죠. 세금도 떼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이제 넷인컴, 순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그 순이익을 나눠 갖는 게 이제 보통주 주주들인 거죠. 그래서 최후순위 다 떼어주고 남으면은 가져가는 애들이 이제 보통주 주주들인데, 그것보다 한 단계 우선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우선주 주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넷인컴이 순이익이 많이 남으면은 뭐 상관없겠죠. 보통주는 우선주는 상관없겠는데, 뭐 애매하게 남았을 때는 우선주 주주들이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도 남는 거 이제 보통주 주주들이 나눠서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상에서 우리 보통주 주주들보다 한 단계 그나마 채권자들, 그 다음에 정부보다는 순위가 낮지만 보통주 주주들보다는 순위가 한 단계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우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녀 재산에 대해서도 보통주 주주들은 최우순위, 우선주 주주들은 한 단계 더 위의 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예를 들어 망해가지고 뭐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다 매각해가지고 이제 주주들한테 나눠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럴 때도 우선주 주주들은 보통주 주주들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서 먼저 가져가고 남는 걸 이들이 보통주 주주들이 나눠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IS, 인컴 스테이트먼트 상에서도 우선순위가 높고요. 밸런스시트, 재무상태표 상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이 이제 우선주 주주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리스크가, 우선주 주주들이 훨씬 더 투자하는 리스크가 위험 부담이 낮죠. 훨씬 더 안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 또한 낮은 거고요.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자본 조달 비용은 보통 주주들은 높고 우선주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 조달 비용이 보통주가 항상 제일 높고요. 우선주는 조금 더 저렴하다. 물론 이제 뒤쪽에서 배우게 될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붙거나 하면은 이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자본 조달 비용이 우선주가 좀 더 싼 자금 조달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의결권은 보통주에게만 있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다 남은 거를 의결권 들고 있는 지분대로 이제 나눠 먹는 구조이다 보니까 보통주들은 의결권이 보통은 존재하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 케이스도 이제 존재하긴 하지만, 저는 실무하면서 아직 우선주의 의결권이 있는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저는 본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만큼 희귀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치면은, 우리 삼성전자는 그냥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우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우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있는 회사들도 있고 없는 회사들도 있고, 또 우선주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고 상장이 안 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문제로 돌아와서요. 만약에 우선주란 무엇인가? 왜 우선주에 투자하는가? 이 질문을 받으시면은, 우선주의 정의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이익, 이자, 그다음에 이익, 그다음에 배당, 자녀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적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게 우선주의 정의다. 하지만 의결권이 없다. 그래서 그 대가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의결권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네, 우선순위에서도 그렇고, 리스크, 요구 수익률, 자본 조달 비용 다 같은 맥락이죠. 여기서 채권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으니까 채권보다는 모든 것들이 조금 더 비싸고요. 하지만 보통주보다는 우선순위가 빠르기 때문에 자본 조달 비용이든 요구 수익률이든 리스크든 조금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걸 왜 우선주라는 거를 투자자들은 왜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 조달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왜 우선주를 발행하는지 한 단계 더 이제 나아가서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은, 자, 첫 번째로는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내가 경영 참가에는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죠. 투자 성향이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경영 참가에는 관심이 없지만 내가 뭔가 배당이나 뭔가 소득을 꾸준히 따박따박 받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관심이 높은 거죠. 채권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배당률이 너무 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너무 낮은 것 같고, 그렇다고 보통주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류의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우선주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거나 하는 그런 시장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우선주에 대한 그 관심도 적은 편이지만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선주에도 이제 관심이 많이 가고요. 특히 배당을, 물론 보통주들도 웬만하면 이제 배당을 따박따박 주긴 하지만 배당을 정말 꾸준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좀 낮춰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이제 우선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요, 자금 조달을 이제 내가 하고 싶은데 채권 발행하기는 이제 한계까지 왔고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데 보통주를 조달하자니 지분이 이제 희석되니까 내 경영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뭔가 그럼 차선책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할 때 이제 우선주를 이제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선주를 보통 이제 발행을 하게 되고요. 우선주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보통주에 비해서 이제 뭔가 발행량이 적어요. 발행량이 적기 때문에, 왜냐면 보통주만큼 그렇게 많이 발행할 수가 없겠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우선순위를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주에 비해서 발행량이 적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변동폭이, 거래량이 큰 특징을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워낙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한 3일에 상한가 3번, 4번 가고 그런 우선주들을 심심치 않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보통 이제 발행량이 적어서 그런 이제 변동폭이 엄청나게 큰 그런 특징을 보일 때도 있다.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선주는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이제 존재해요. 특히 이제 나중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잘 이런 옵션들 같은 걸 많이 붙이지 않지만, 특히 스타트업, 초창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에다가 정말 여러 가지 옵션들을 붙여가지고 이제 자본 조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우선주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는 참가적 우선주가 있고 비참가적 우선주가 있어요. 참가적 우선주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아까 설명드린 건 비참가적 우선주예요. 기존에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서 딱 그 배당만 가져가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배당만 딱 가져가고 끝나는 게 우리 비참가적 우선주예요. 하지만 참가적 우선주는 원래 내가 가져가야 될 정해진 배당도 가져가고, 플러스 가져가고 나서 남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참여를 해가지고 N빵에서 가져가는 게 이제 참가적 우선주예요. 그러니까 비참가적 우선주보다 하나 더 권리가 많이 부여되어 있는 게 이제 참가적 우선주인 거죠. 즉 어떻게 보면은 우선주로서의 성격도, 장점도 가져가면서 또 보통주로서의 성격도, 장점들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참가적 우선주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참가적 우선주겠지만 여기에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참가적 우선주다. 그래서 참가해서 뭔가 이제 이 참가가 아마 경영에 참가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자녀 이익, 그 다음에 자녀 재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참여할 수 있는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누적적, 비누적적 우선주예요. 자, 누적적 우선주는 뭐냐면은 전해에, 아니 혹은 전전해에 뭔가 이제 순이익이 많이 안 남아가지고 배당이
배당률만큼 안 나온 경우에 그거를 이제 그 못 받은 만큼을 나중에 이제 다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게 누적적 우선주예요. 반면에 비누적적 우선주는 과거에 못 받았으면 그냥 그걸로 땡. 그 다음 해에 그냥 정해진 비율로 또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게 이제 비누적적 우선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적적 우선주가 약간 보험 성격이 있는 거죠. 혹시라도 회사가 잘 안 돼서 내가 물론 우선주면 웬만하면 배당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배당률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만큼 다시 보상을 받는 게 누적적 우선주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누적적보다는 누적적이 뭔가 하나 더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뭔가 옵션이 붙어 있는 그런 우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 그 다음에 상환 전환 우선주, 그래서 뭐 RCPS 이런 것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특히 이제 초창기 기업들 그 모델링 하시거나 아니면 분석하시는 분들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환 우선주는 뭐냐면요. 자, 우리 전환사채랑 굉장히 유사한 성격이에요. 전환사채 배우셨죠? 전환사채. 원래 사채인데 주식으로 정해진 가격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채권을 전환사채라고 하면요. 전환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그러니까 우선주인데 이것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내가 원하면, 원해서 보통주가 뭔가 주가가 높거나 하면은 그런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가 되겠습니다. 전환사채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환 우선주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인데, 이거는 우선주 형태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내가 다시 회사한테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가 이제 상환 우선주가 되겠습니다. 회사한테 다시 팔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다가 이 주식이 시원찮다 싶으면 회사한테 다시 반납한다. 그런 이제 주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선주보다는 뭔가 옵션이 하나 더 붙은 거죠. 전환도 그렇고 상환도 그렇고 옵션이 하나씩 더 붙은 형태의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상환 전환은 둘 다 붙어 있는 거죠. 전환 우선주의 성격도 지니고 있고 상환 우선주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우선주.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끝판왕인 거죠. 두 개 다 들고 있으니까요. RCPS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유리해요? 절대적으로 투자자한테 유리한 옵션들이죠. 이거 참가적도 그렇고 누적적도 그렇고 전환도 그렇고 상환도 그렇고 상환 전환도 그렇고 다 절대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누가 그러면 많이 이거를 이용해서 조달을 하겠어요? 당연히 창업 초기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 힘드니까 뭔가 이제 리스크도 되게 큰 투자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옵션들을 여러 가지를 붙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이제 필요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붙여서 기꺼이 이제 자금 조달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주, 그 다음에 보통주에 대해서 여기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